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 쏟아지면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로서는 셈법이 바빠지겠는데요. 하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은행의 이자 손실을 공공기관이 보전해주기로 해 혈세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부 이종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국토교통부가 1%대 수익 공유형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3월에 출시를 하기로 했죠. 이거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국토부가 우리은행을 통해서 연 이자 1%대의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상품은 대출 금리가 대폭 낮아진 점이 특징인데요. 지난달 기준 코픽스 금리가 2.1%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 공유형 주택대출은 이자가 1.1%에 불과합니다. 네. 이 상품은 1% 저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7년이 지난 후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주인과 은행이 나눠 가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이름도 수익 공유형 대출입니다. 네. 앞으로 집값이 반드시 올라야지 은행으로서는 금리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강남 지역 주택들이 주로 대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라고 하는데 1% 저금리 대출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이 있겠는데요. 은행으로서는 그 역마진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은행들은 말씀하신 대로 역마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 평균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기대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은행으로서는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상품 기간인 7년 뒤에는 집값이 오르면 은행이 수익 배분을 통해서 이익을 보전받을 수 있고요. 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서 손해본 이자분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은행의 이자 손실을 공공기관이 떠안으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은행 원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네.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네. 수익 공유형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 또는 집을 한 채 갖고 있어도 1년 내에 처분하기로 약속을 했다면은 이 소득 수준이 얼마든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 혈세 논란은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금융위에서는 2%대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을 내놓는다고요? 네, 금융위원회도 오는 3월에 변동금리 주택 대출을 연 2%대 고정금리 일시 분할 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가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고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존의 3.5% 변동금리 일시 상환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출 받았다면 현재 매달 이자 58만 원을 내고 20년 동안 약 1억 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서도 원금 2억 원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네. 하지만 연 2.8%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 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월 109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지만 네. 만기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이 전체 이자 부담도 기존 1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국토부와 금융위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그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좀 커지겠네요. 네, 그 상품의 장단점은 하나씩 있겠지만 네. 우선 단순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국토부의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익 공유 대출로 2억 원을 대출 받아서 4억 원짜리 집을 구매했다면은 현재 주택 대출보다 이자만 최대 3,200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걸리는 점은 7년 뒤에 집값이 1억 원이 올랐다면 그 절반인 5천만 원 가량을 은행에 건네줘야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대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대신에 은행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융위가 내놓은 연 2%대 전환 대출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금리 전환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신규 대출자는 해당이 전혀 안 되고요.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난 변동금리 대출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들은 이 저금리 기조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금리 대출에 현혹되지 말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신규 대출로 갈아탈지 아니면 다시 주택 자금을 마련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종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포터 트랙을 찾는 고객이 늘면서 계약 후에 차를 인도받으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늘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우려는 높아만 갑니다. 날씨는 풀리고 있지만 시장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